자, 이번 시간에는 4장 정연파 발진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 배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레귤레이터 블락이 있네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레귤레이터 블락은 일정 입력 전압을 받아가지고 12V를 받고 있네요. 12V를 받아서 여기서 7805를 썼기 때문에 플러스 5V가 출력이 될 겁니다. 이 플러스 5V에 대한 스위치는 온, 오프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으면 이쪽에 전압이 아무것도 안 걸릴 테고, 클로즈가 되어 있으면 이 5V 전압이 그대로 5V 인가를 해주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원 블락이 있고, 이쪽에 NE55 타이머 블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인버터네요. 7404 인버터 블락이 있고요. 4518 는 바로 전 시간에도 했던 타이머 블락입니다. 카운터네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OPMF TL081 OPMF 블락이 있고요. 이 OPMF 블락이 바로 TTL 레벨, 그러니까 구형파, 여기 TP2에서는 아마 구형파가 나올 테고요. 구형파를 TP3에서는 정연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여기 답안지가 있네요. 이 구형파를 정연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한 칸당 이거는 20 마이크로세크 단위로 그렸고, 이건 50 마이크로세크 단위로 그려가지고 서로 주파수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주파수 값을 보면은 10kHz, 10kHz로 똑같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변화는 없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앰플리튜드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VR에서 앰플리튜드 변화가 있을 테고, 이쪽 VR에서는 주파수 변화를 만들 것 같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스위치를 ON으로 인가를 설정한 후 가변장 VR1을 조정해서 TP1의 출력이 구형파 100kHz, 구형파 100kHz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TP1에서는 구형파 100kHz가 나와야겠네요. 100kHz가 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가변장 VR2를 조정을 해가지고 TP3 출력이 정연파이면 VR2 이것을 조정해서 정연파를 만들라고 되어 있죠. 정연파이면 정상 동작이므로 이 경우만 다음 출력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동작이 안 되면 실격이므로 정상 동작을 감독위원에게 확인받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항상 이 정연파 2번 챕터뿐만 아니라 다른 챕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마지막에 나오는 이 TP3나 TP4 정도가 되겠죠. 그런 파형이, 최종 출력 파형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TP1이나 TP2, 그 앞전에 나왔던 테스트 포트에 대한 점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출력 파형은 무조건 나와야 하는 게 이 시험의 관건입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최종 출력 파형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TP1의 출력을 오실로스코프와 레벨미터로 측정하여 답안지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레벨미터는 지금 학교에만 있고 학교에 딱 2대가 있는데요. 그걸로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선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전환이 되면 학교에서 간단하게라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실로스코프로는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TP2의 출력을 오실로스코프와 주파수 카운터로 측정하여 답안지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파수 카운터라는 장비를 따로 쓰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뭐 이게 아주 정밀한 계측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파수 카운터를 쓰기는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쓰는 거는 아니고요. 물론 사용하면 할 수는 있겠죠. 주파수 카운터도 뭐 쓰는 데는 그리 어려운 건 장비는 아니고요. 오실로스코프 상에 나오는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거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답안을 작성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P3의 출력을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하여 답안지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안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드려야 하는데 아직 지금 답안지 파형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집에서라도 이렇게 모는 종이 형상이나 아니면 다이어리 뒤쪽에 붙어 있는 이렇게 그 칸이 다 그려져 있는 이 사각형의 이런 칸이 그려져 있는 종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종이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간단하게 파형을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에서 묻는 거에 대한 답을 쭉 쓰시면 됩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 연습, 그 다음에 답을 다 작성하는 방법까지가 그 시험을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하셔야만이 이 시험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답안지 작성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라면 이 답안지 작성까지 하는 걸 마저 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배치를 할 때 전원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 12V가 있고요. 이쪽에는 따로 전원이 들어가는 게 없죠. 근데 이 5V 라인이 결국은 전원 라인이기 때문에 이 5V가 쭉 들어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이쪽 마지막 OP앰프에 플러스 12V와 마이너스 12V가 두 개가 같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5V 전원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입력하고 여기 입력, 이 두 개의 플러스 12와 여기 마지막에 마이너스 12가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전원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입력은 우선은 이쪽 라인은 12V를 파워 서플라이에서 직접 받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출력 나오는 5V 라인을 이쪽 두 번째 줄에다가 인가를 해서 NE5는 이쪽 블럭에, 7404는 이쪽에, 4518은 여기 이쯤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P앰프 플러스 12와 마이너스 12를 동시에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플러스 5V를 쓸 거고요. 플러스 12, 플러스 5, 플러스 12를 써가지고 이쪽에다가, 이쪽 오른쪽 밑에다가 OP앰프를 마지막으로 구현하고, 이쪽 맨 마지막은 마이너스 12V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쪽은 12V를 쓰니까 맨 위에 줄에 12V, 이쪽에는 5V, 맨 이쪽에 12V 쓰니까 그대로 연결하면 되죠. 이쪽에는 5V를 쓰니까 이쪽은 빼야겠네요. 빼두고, 그 다음에 이쪽은 플러스 12V 그대로 쓸 거고요. 이쪽 빨간색에는 마이너스 12V를 쓸 거니까 여기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러스 12V, 플러스 5V, 플러스 12V, 마이너스 12V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7805를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7805 연결하는 거는 어차피 이게 그라운드 쪽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 밑쪽에다가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이쪽에서 그라운드가 되어야 하니까 이렇게 약간 눕혀 놓으면은 쓰기가 편하니까. 그다음에 이 핀 디스크립션을 보시면은 이쪽 글씨가 써 있는 것을 제가 있는 쪽으로 바라봤을 때 이 왼쪽을 1번 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쪽이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핀은 그라운드고요. 3번 핀은 출력 핀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1번, 2번, 3번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네요. 패키지마다, 이거는 TO220 패키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패키지마다 그 디스크립션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탭 부분, 이 탭 부분을 그라운드로 가져가는 게 전통적인 방법인데, 이 탭 부분을 출력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혼동이 없이, 반드시 혼동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데이터 시트를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805 시리즈는 대부분 이거를 그라운드로 가져가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거로는 그라운드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연결을 하지 않아도 이쪽 핀만 그라운드를 연결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쪽 우리가 쓰는 회로들은 거의 커런트를 그렇게 많이 먹는 그 회로들이 아니에요. 이 TO220 패키지를 쓰는 7805는 대부분 최대 1A까지 제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A를 거의 풀로 다 쓴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좀 더 넓은 면적의 그라운드하고 연결을 필히 해 주셔야만이 여기에서 발열하는 거를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탭만 가지고는 한 200mA, 300mA 그 정도밖에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을 쓰시겠다 그러면은 넓은 면적의 그 히싱크라는 거를 더 부착을 해 주셔야만이 열이 빨리 발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열이 적체가 되지 않아서 이 IC가 파괴되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싱크라는 걸 덧대줘야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거의 커런트를 100mA도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330 마이크로페럿이네요. 330 마이크로페럿은 대부분 이제 전해 컨덴서라는 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전해 컨덴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따로 있습니다. 보통 이제 리드 길이로 볼 때는 길이가 긴 쪽이 플러스이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표기가 이렇게 하얀색 띠 주변으로 마이너스라는 이런 마킹이 표기가 되어 있죠. 이쪽 플러스 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디스크립션, 이 캡이 어떤 회사 거고 어떤 용량의 어떤 전압이고 하는 간단한 디스크립션을 여기다 적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16V에 330 마이크로페럿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6V까지 다 쓰시는 게 아니고요. 물론 얘도 16V를 인가한다고 해서 바로 터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20V라든지 그런 높은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이게 처음에는 여기에서 이게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알루미늄 박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가 벌어지면서 가스가 새어나옵니다. 그러다가 전압이 더 높아지면 그냥 뻥 하고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압을 역전압을 가해 준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드만으로 할 때 나중에 리드를 이렇게 잘라버리고 나면 어디가 플러스인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리드가 긴 쪽이 플러스이다라는 것도 알아야겠지만 여기 마킹을 보시고 플러스가 어디인지 마이너스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 붙이면 되기 때문에 크게 리드를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겠네요. 이 마이너스 표시가 항상 그라운드로 되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그라운드 핀으로 바로 연결을 하면 되니까 하나, 둘, 세 개 정도.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 저는 1번 핀을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꽂은 건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약간 거리를 두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부터 1번에부터 하나, 둘, 세 개 정도 띄웠으니까
이렇게 포밍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정확히 3개 띄웠으니까. 그리고 출력 쪽 핀은 4칸 정도 띄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출력 쪽에는 220 마이크로를 달게 되어 있네요. 330 마이크로보다는 좀 사이즈가 작죠? 이렇게 해서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 빨간색까지 5V 스위치를 하나 더 달아야죠. 스위치는 이걸로 해서 이렇게 달아놓고, 그리고 나서 노란색으로 5V 라인에 이렇게 스위치의 가운데 핀이 5V 라인에 들어오게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의 오른쪽 핀은 아예 연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처럼 이제 SPST 형상으로 썼는데, 지금 요거는 SPDT 형상이거든요. 한쪽 핀을 아예 안 쓰면은 SPST 형상하고 똑같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스위치는 왼쪽으로 제껴져 있는데요. 저항으로서 이 스위치가 온 상태인지 오프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스위치로 들어오는 선하고, 그 다음에 왼쪽 선으로 이게 노란색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왼쪽 리드에 이 노란색 선이 왼쪽 리드에 연결이 되어 있고, 이쪽 밑으로 내려오는 노란색 선은 가운데 리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개를 이렇게 찍어봤을 때 저항값이 거의 0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항상 오프 상태로 해놔야 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OL 해가지고 오픈된 상태라고 표현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에는 12V를 인가를 하게 되고, 스위치를 ON 하게 되면 이쪽 라인에 5V가 인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파워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여러분들 화면에는 지금 안 보일 텐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지금은 화면은 우선 요거 조립하는 게 위주니까 요 파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먼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잘 걸리고 있는지, 이거는 그라운드 쪽에 꽂아 놓고, 입력 쪽에는 12V가 당연히 들어와야겠죠. 12V, 12V를 연결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아직 전원도 아직 켜지를 않았네요. 켜지를 않은 상태이고, 12V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을 해야겠네요.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인가를 하면 되고, 전원을 인가해주고, 5V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12V로 맞춰 놨습니다. 전압을 한번 찍어 볼까요? 이쪽 리드에 12.09V가 나오고 있고, 이쪽에서는 5.06V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 레귤레이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 스위치의 출력은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죠. 안 나오고 있어야 하고, 이거를 스위치를 이렇게 켜면 여기에 전압이 5.06V가 딱 걸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꺼두고 파워 서플라이도 꺼두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NEO 쪽을 연결을 해 볼게요. 가변저항이 있고 하니까 NEO 쪽에 기도 한데 그렇게 많이 연결을 하는 게 없으니까 6번 핀 6번 라인부터 시작하는 걸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1번은 그냥 그라운드로 바로 가게 돼 있네요. 1번 그라운드 1번 라인은 그라운드니까 바로 연결하니까 주황색이긴 한데 우선은 이걸로 한 칸 더 잡아먹는 또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1번 라인 그라운드로 연결했고 5번은 0.01 마이크로페럿 자 0.01 마이크로페럿은 그 다음에 나노페럿이고 피코페럿이죠. 왜 피코페럿까지 가죠? 여기에 쓰는 기본 단위가 캐패시터는 기본 단위가 피코페럿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노페럿으로 넘어갈 때 3개의 자릿수를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 나노페럿이 되는 거고 또 피코페럿을 이동하면은 10000 피코페럿이 되겠죠. 앞에 유효 숫자는 2개는 그냥 적어주고 뒤에 있는 0의 개수가 3개니까 103이 되겠네요. 그래서 0.01 마이크로페럿은 103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103이 있네요. 여기에서 이게 5번을 거쳐서 그라운드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1, 2, 3, 4, 5 이거네요. 이게 하필 저쪽하고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은 얘를 아쉽지만 이쪽으로 그냥 바로 연결을 해버리고 이쪽 5번이 이쪽 그라운드로 들어가게끔 거리가 조금 되니까 리드를 좀 길게 남겨놓은 상태에서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하고 그라운드하고 그래서 5번하고 그라운드 연결을 했고요. 4번이 5번 5V 라인이죠. 이 5V 라인은 우리 여기 빨간색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4번하고 8번인가요? 8번일 것 같은데 4번하고 8번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올라가야 할 것 같고 8번은 그냥 바로 붙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8번은 여기에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이쪽으로 빼서 올라가도 되고 근데 2번 쪽에 가변장을 쓰고 막 그랬네요. 2번, 3번 이쪽으로 해서 가변장을 썼으니까 가변장을 여기에다가 배치를 할 거면은 4번이 이쪽으로 빼가지고 올라가는 걸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4번을 이쪽으로 뺐고요. 여기에서 저 위까지 가는 거니까 직접 요거 하나로 해결이 될까요? 예, 해결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4번 이렇게 해서 4번까지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이 5V 라인이 4번으로 들어가고 8번으로도 들어가고 7번은 10kΩ 거쳐서 5V 라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저항을 우리 10kΩ면 대충 요 색깔
색깔 빨간색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의 정값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1kΩ이네. 1kΩ이고, 주황색이 들어가나? 요거는 50kΩ. 1kΩ은 여기고, 50kΩ은 여기고, 10kΩ이면 갈검주일 것 같네요. 네, 10kΩ 찾았습니다. 10kΩ이 7번에서 빠지게 되어 있네요. 그리 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본값으로 커팅을 해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7번에서부터 5V 라인에 연결을 하면 되겠네요. 지금 저는 이제 리드가 좀 높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얘를 만약에 휘어지게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 리드하고 쇼트날 가능성도 있겠죠. 그거만 좀 조심해서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7번에 10kΩ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2번하고 6번은 서로 쇼트가 되어 있네요. 2번하고 6번을 서로 쇼트를 시켜야 하는데, 여기서 많이 차지해 버렸네. 2번하고 6번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쪽까지 또 가야겠네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그래서 4개 연결을 했고, 2번하고 6번을 연결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바깥쪽으로 빼야겠다. 그래서 2번하고 6번을 이렇게 연결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2번하고 6번을 연결했습니다. 도면상에서는 되게 짧은 거리긴 한데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2번하고 6번 라인에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변 저항 거쳐서 0.01 마이크로 103이네요. 103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1kg 1kg면 102가 되겠죠? (1kg이) 2개네요. 102가 2개. 요 가변장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배들은 이 요장을 썼거든요. 요장 굉장히 크고 리드가 따로 없고 이게 꽂히질 않아요. 여기에 잘 꽂히질 않아 가지고 여러분 선배들은 고생을 되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상훈 교수님이 이렇게 새로 구해 주셔 가지고 되게 편하게 지금 작업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됐네요. 그래서 요 가변장을 하나 꽂아 두는데, 이거를 여기 끝 라인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 주고 난 다음에 2번하고 6번 거치어서 가변장 하나 거쳐서 3번으로 연결이 되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2번에서부터 여기 가변장으로 가고, 또 여기 가변장으로부터 3번까지 또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2개를 연결해야겠네요. 여기에서 가변 2개를 연결한다. 2개를 연결할 거고, 2번 우선은 2번에서부터 캐패시터로 나가는, 여기 바로 그라운드로 빠지기 때문에 길이가 클 필요는 없고 103짜리 하나를 2번에서 그냥 캐패시터로 바로 나가니까요, 이렇게 꽂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6번에서 캐패시터로 나가는 걸로 꽂아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캐패시터로 나가는 거는 그라운드로 빼줬고요. 다시 2번에서부터 가변장으로 가는 거가 하나 있고, 2번에서부터 가는 게 하나 있고, 3번에서부터 가는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쪽을, 요 라인을 최대한 이쪽으로 빼줘야겠네요. 이렇게 2번과 3번. 이쪽으로 빼주면 여기에 2개의 길이 생겼고, 가운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짜리가 2개 있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꽂고 다시 3번까지 가는 거를 꽂아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이 가변장을 통해서 연결이 되었습니다.